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4학년도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꼼꼼히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지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역시나 기출개념 시리즈,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 그리고 실무,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마찬가지 난이도 0부터 2까지 0, 1, 2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제로 기출 개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출 개념 시리즈는 제로, 한 큐, 투머치 이렇게 역시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3개로 나뉘는데요. 일단 제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듣죠. 근데 수강 대상을 굳이 한번 적어보자면 내가 일단 낮은 4등급 이하다. 그럼 무조건 제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높은 4등급이라고 얘기는 해놨어, 한 큐는. 근데 보통 친구들이 이제 고3에 올라오면서 수능 대비 강좌니까 사실 제로부터 거의 다 듣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늦게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제가 지금 시작을 하려는데 한 큐부터 갈까요? 제로부터 갈까요? 라고 시간이 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등급을 좀 나눠 놓은 거고요. 지금 우리 11월, 12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제로부터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차이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제로 같은 경우에는 기출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꼼꼼하게 처음부터 빠짐없이 개념을 보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더 치중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작년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냥 풀 수 있는 보통 4점 정도. 예를 들면 간혹 10번 문제 정도 있죠. 19번, 10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중에 조금 풀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는 얘들아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은 제가 제로에 넣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죠. 10번 난이도, 9번 난이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한 큐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11년치 기출을 다 넣어놨는데요. 이 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조금 제가 수정을 할게요. 너무 더러운 문제들 있죠. 11년치 중에 너무 더럽거나 이건 거의 풀지 말라고 낸 문제 막 이런 것들 도저히 지금의 우리의 수능 기조에 맞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어차피 절대 나오지 않고 진짜 너무 이건 아니야 라는 것들은 빼버렸고요. 그래도 이건 진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1등급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 정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문제들은 투머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제로 듣고 한 큐를 듣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난 만점을 받을 거라 조금 문제가 별로거나 조금 많이 복잡해도 난 풀어볼 거다라는 친구들은 투머치까지 들어주시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큐까지만 들어도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한 큐까지만 들어도. 왜냐면 제가 아까 보통 4점 정도 여기 있고 그 이상의 문제들은 다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안에는요. 어려운 4점도 있고요. 준킬러도 있고요. 킬러도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걔네들을 다 보면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요거가 그래서 제가 높은 4등급 이상이라고 말해놓은 게 내가 4등급이 막 간당간당하다, 막 5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한다 라면은 여기 있는 문제가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웬만한 보통 4점까지 풀어보시고 그렇게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얘를 넘어오는 게 낫다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걸로 바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작년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1, 2등급 친구들도 제로부터 시작하기는 했어요. 이제 꼼꼼히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 우리가 개념서를 한 번 보는 사람은 없어요. 개념서는 어차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정도는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제로를 빨리 시작을 해서 제로를 쭉 듣고 그러면 완벽하게 개념을 한번 끝낸 상황에서 한 큐로 넘어가. 그러면 제가 한 큐에서는 뭘 해드리냐면 개념은 당연히 똑같지. 개념은 똑같은데 추가로 심화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아니면 팁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솔직히 여러분 제로 강의 들으면서 강의 끝났다 룰루랄라 놀아야지 이런 거 없잖아. 강의 끝났으니 다시 한번 복습을 해. 그럼 2번 받지? 한 큐에서 제가 싹 정리를 해. 그럼 이게 벌써 3번째잖아요. 알아서 복습까지 자동적으로 다 되고요. 한 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볼 테니 최소 여러분들이 4번 가까이 보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냥 커리만 따라오시면 알아서 복습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제로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보시다시피 강의 수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쳐서 일로 왔을 때 나는 적어도 개념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개념에 치중한 공부를 했다면 그 개념을 가지고 걔보다 조금 더 심한 개념을 배워서 조금 더 문제풀이에 치중한 공부를 하는 게 한 큐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강좌 수 자체가 제로는 작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때려 넣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 주장을 하는 바는 수학은 진짜 수준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절대 위로 뛰어넘으면 아래에 조금의 구멍이라도 있으면 이건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바닥부터 꼼꼼하게 채워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든 게 기출개념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강좌 수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 개념을 여기서 진짜 꼼꼼하게 보고 여기서는 조금 정리하다시피 하는데 강좌 수가 더 많다?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제로가 389문제 정도 될 거예요.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막 20문제 정도는 계산 연습, 뭐 로그 계산, 지수 계산 뭐 이런 계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문제가 많구나라는 거지. 진짜 문제 수는 적어졌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어서 강좌 수를 좀 체크해 보시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머치야. 당연히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 강의에 한 2-3문제 풀까? 3문제 풀까? 많이 풀어야 4문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북이 나갑니다. 제로 한 큐는 워크북이 나가고요. 투머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PDF로 드릴 거고 워크북도 안 나갈 겁니다. 왜? 제로나 한 큐는 충분히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워크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워크북 문제도 많은데 적당히 연습할 것들 다시 한번 넣어드렸고 그러니까 기출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출을 변형한 건데 워크북이 안 풀리면 제대로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100% 제작한 문제들이에요. 그냥 숫자만 바꾸거나 뭐 이런 문제들 아니야. 물론 단순 계산은 숫자만 바꿨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 뭐 어떡하겠어요. 단순 계산인데. 그거 말고는 진짜 100% 제작한 문제들이니까 제발 여러분 워크북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워크북을 같이 풀어. 제가 챕터를 다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제로에서 내가 챕터 3까지 공부를 했으면 챕터 3까지 워크북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연습을 완벽하게 해놓으라는 얘기고 한 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느낄 게 워크북을 같이 푸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한 큐를 완벽하게 한번 끝내고 복습하면서 워크북 푸는 친구들이 있고 한 큐를 어려워서 공부가 오래 걸려서 겨우겨우 끝내서 아직 워크북을 못 봤어요. 근데 저 언제 보면 좋을까요? 라는 친구들은 제가 마지막에 투게더백 보면서 엔제로 같이 풀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변형이 아니라 그랬잖아. 100% 제작을 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제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르지만 얘 워크북을 이때 당장 풀지 않아도 뒤에 풀 시간이 있을 테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물론 정말 커리대로 쫙 잘 따라와서 한 큐를 풀면서 아, 이 문제 어렵네. 워크북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해서 워크북까지 같이 풀면 베스트긴 하겠지. 이때 여유가 있겠지. 복습만 하면 되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이 워크북을 여러분들이 그냥 못 풀었다 해도 소장을 좀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충분히 풀 수 있고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이니까 말씀드렸듯 100% 제작이라고 이 기출을 반영해서 100%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워크북을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로는 꼭 같이 푸세요. 강의 들으면서 귀찮더라도 학습지 풀듯 같이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투머치는 PDF로 제공해 드리니까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실전 문제 풀이로 좀 가볼게요. 제 강의 중에 센수학 B단계가 있죠. 굳이 B단계, C단계는 제가 안 찍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선생님, 쎄는요 근데 내신용 아닌가요?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내신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발전돼서 뭔가 문제 차이가 있는 게 수능인데 센 수학 B단계를 풀라는 거는 수능하고 직결돼서 풀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보통 제가 수강 대상을 제로 수강 이후라고 써놨잖아요. 개념을 들었어. 워크북까지 풀었어. 근데 뭔가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연습을 더 하고 싶어. 유형 정리를 해보고 싶어. 내가 배운 키워드들을 여기다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 문제를 더 풀고 싶어라는 목적으로 이걸 푸는 거지. 이게 막 어렵다거나 여러분들의 수능이 직결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계산 실수가 많다거나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접근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 유형 연습을 하기 위해 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으니 여유 있는 친구들은 들어주시고 계산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큐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다들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죠.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4점 또는 간혹 준킬러까지고요.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회예요. 그러니까 총 160문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요것도 기출이 아닌 비기출 문제들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얘는 개념 강좌 수강 이후에 들으셔야 됩니다. 제로 듣고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한 큐 듣고 듣는 친구들도 있어. 이거는 근데 막 쫓겨서 듣는 친구들, 제로 겨우겨우 들었는데 한 큐까지 다 볼 수 없는 친구들은 바로 가긴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늘 얘기했듯 제로 한 큐 싹 듣고 투머치는 이제 선택하시고 요거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 큐 듣고 들으면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쉬운 문제들 금방 풀릴 것이고 뒤에 한 3문제 정도 어려운 거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푸는데 시간을 좀 소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8문제 푸는데 30분 잡고 풀라고 하거든요.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한 큐 미니모의고사 OT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강 일정을 5월로 잡아놓긴 했는데요.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올려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투게더 100이죠. 얘는 수강 대상이 2등급 이상으로 제가 제한을 해버렸어요. 얘의 난이도는 어려운 4점, 준킬러, 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능 기조에 맞게 100% 제작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짜 미니 모의고사 풀면서 같이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미니 모의고사 해봤자 30분이잖아. 복습하는 30분이잖아. 1시간밖에 안 들기 때문에 같이 풀거나 아니면 얘 끝내고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난이도가 미니 모의고사의 마지막 7, 8번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하면 전체 난이도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2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해드려요. 선생님 저 간당간당 2등급인데 풀어도 될까요? 좋죠. 이걸 풀면 1등급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풀이도 짧지 않고 물론 막 지저분하게 긴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 딱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쯤에 이제 하반기에 와서 제가 8월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좀 땡겨줄 수도 있고 요 근방이 될 겁니다.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가 꽤 됐는데 이제 슬슬 이걸 풀어볼까? 라는 친구들 요거 풀어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큐 풀무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4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총 4부 정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강의 수는 16강 다 해설 강의 해드리고요. 얘는 10월쯤으로 지금 개강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뭐 9월, 10월 그 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강 대상이 모든 수험생이에요. 선생님 저는 3등급이고 4등급이고 한데 지금 이걸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죠. 물론 제로도 다 못 봤어요 라는 친구들은 의미가 없지. 근데 어느 정도 보고 미니 모의고사까지 봤어요. 선생님 저 한 3주가 남았는데 뭘 봐야 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 모의고사 푸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우리가 1시간 앉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랑 100분 딱 해서 쫄리게 OMR 체크하면서 막 그렇게 푸는 거랑 너무 달라. 실전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전범위를 다루니까 그 안에서 공부할 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에 제가 커리큘럼 준비하면서 키워드라는 작업을 새로 좀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 이 개념에서 나온 이런 문제들은 일단 문제 풀 때 접근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걸 간략하게 제가 뭐일 때는 뭐를 한번 해봐 라는 걸로 키워드를 계속 붙여드려요. 지금 제로 한 큐 당연히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투머치에도 제가 봐서 넣을 수 있으면 넣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키워드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만큼 달달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외워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떨리는 와중에도 접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힌트를 주기 위해 키워드라는 걸 설정을 해 놓는 거고, 비슷한 문제들은 이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 그것만 해도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떠올려봐 라는 걸 제가 지침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손으로 먼저 써놔봐 라는 걸 지침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있는 거의 뭐 500문제 워크북까지 하면 거의 1000문제에 가까운 800문제 정도까지에 가까운 문제를 풀면서 모든 문제를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적응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제로부터 아예 풀모의까지 키워드를 싹 연결해서 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진짜 단순 계산이거나 이런 문제들의 키워드를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아니면 되게 일정하게 유형이 정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붙일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18번 문제는 키워드가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아니면 그냥 시계 때려 넣어서 푸는 거니까 정도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 일단 키워드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골치가 아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리고 매년 드리는 이야기 하나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버의 기도. 뭔가 기도라고 돼 있으나 이거는 막 이렇게 막 이런 기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이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고3 수험생이 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또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작년에 이랬는데 내가 2학년 때 수원수투를 거의 놔서 못하는데 어떡하지? 수학을 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여러분 1년 남았어요. 1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진짜 수학을 처음 공부해도 죽어라 하면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될 때예요? 아니죠.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까지 뽑아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진짜 1년 죽어라 열심히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성적,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거다라는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굉장히 시간이 많고요. 그렇다고 늘어지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용기를 좀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나 여러분 Q&A 열려 있으니까 학습 상담을 하셔도 좋고 지금 심리가 좀 이렇다라는 상담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상담을 하실 때는 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전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수학이 어려워? 그럼 이제 제로부터 해야지. 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몇 등급이고, 내신은 이랬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오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은 몇 월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나가면 가장 최적의 공부가 될 것 같아. 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 선생님, 제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렇게만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집중해. 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나에게 상담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에는 학습 상담이든 아니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11번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묻지 말고 제가 이렇게까지 풀어봤는데 여기서부터 안 풀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답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늘 성실하고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앞으로도 1년 또 같이 한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함께 1년을 잘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